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들개가 아닙니다. 굶주린 늑대도 포악한 산사자도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황금빛 두 눈에는 야생의 흉포함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묘한 침착함과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지성이 스며 있었어요. 거대한 들개 무리의 우두머리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해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아주 조용히 앞으로 내디뎌요. 그 작은 움직임에 100여 마리 무리의 소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체구의 개에게 쏠렸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들개보다 작은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미국 뉴멕시코 사막, 절망의 땅 리오베르데에서 펼쳐지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지금 편하게 보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국의 진돗개가 들개 무리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한국 평화를 위험하니까 즉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무력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뉴멕시코 리오베르데 분지. 한때 목축업의 열기로 들끓었으나 이제는 지도에서도 희미해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뉴멕시코 리오베르데 분지에 발을 디딘 첫날, 황토색 먼지가 코끝을 스치며 올라오던 그 냄새 말이에요. 메마른 바람과 섞인 짐승 냄새였습니다. 영국 국가야생동물 범죄수사국 부국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이런 대규모 야생동물 사태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런던에서 밀렵꾼들 상대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들개 100여 마리가 통학로까지 내려와 아이들을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상황실 CCTV 화면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7살짜리 남자아이가 들개 무리에 둘러싸인 채 떨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려서 겨우 무리가 흩어졌지만 아이의 창백한 얼굴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순간 어린 시절 동생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20살에 아시아 출장을 갔다가 개 무리에게 쫓겨 크게 다쳤던 사건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시아 견종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갖게 됐죠. 살처분이 유일한 답입니다. 현장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카운티 보안관 맥스는 더 극단적이었죠. 카우보이 모자를 비스듬히 쓴 채 허리춤에 산탄총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총기 투입만이 확실한 해결책이에요. 하지만 데이터팀의 경고가 심각했어요. 대규모 포획작전 시 잔존 무리의 공격성이 급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한국 전문가팀이 들어왔습니다. 드론과 열영상 장비를 든 이들이 즉시 실시간 위험 지도를 가동하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무리 규모, 이동 경로, 먹이원까지 모든 데이터를 레이어링해서 분석합니다. 팀 리더가 차분히 설명했죠. 총 없이 전장을 읽는 과학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학교 주변으로 번져가는 열지도가 떴어요. 위험 지역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주정부 청장 카일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헤일리, 정확히 일주일 남았어요. 그 안에 해결책을 증명해 보이세요. 168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각오했어요. 어떤 방법이든 이 위기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데이터가 정확하다 해도 들개 무리를 통제하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윤도헌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단정한 외모가 인상적이었지만 곧바로 터져나온 그의 제안에는 모두가 당황했죠. 싸우지 말고 이끌게 하십시오. 저는 펜을 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진돗개 5마리를 무리 안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리더십을 이식하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맥스가 큰 소리로 웃더니 말했어요. 박사님 농담이시죠?
총도 그물도 아니고 개로 개를 잡겠다고요? 카일 청장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윤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군견과 수색견 훈련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시그널 기반 통제로 공격성을 90% 이상 감소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죠. 박사님, 실험실 환경과 야생은 다릅니다. 100여 마리의 들개를 5마리로 통제한다는 건 덩치가 아니라 질서가 공격성을 낮춥니다. 윤 박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무혈 진정 기법의 핵심은 신뢰와 절제입니다. 맥스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얘기 말고 현실을 봅시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박서윤 수의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무리 내 긴장도 지수가 외부 개입 방식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져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총기 투입 시뮬레이션에서는 공격성 지수가 급등했지만 리더 개입 모델에서는 현저히 낮아졌죠. 과학적 근거를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카일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고 주의회에서는 살처분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저는 자존심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통제의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각오가 필요했지만 단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제가 말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카일이 팔짱을 끼며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24시간. 실패하면 즉시 살처분으로 전환합니다. 더 이상의 시간은 없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4시간. 하루라는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제 방식이 아닌 다른 길을 믿어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특수수송 차량에서 케이지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생각보다 작은 체구의 개들이 나타났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건 금빛 털의 수컷이었습니다. 한울입니다. 윤 박사가 소개했어요. 리더 역할을 맡죠. 한울은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뒤로 새하얀 암컷이 따라 나왔죠. 솔라는 감각수입니다.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무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솔라는 코를 킁킁거리며 바람 방향을 확인하더니 한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갈색 털의 당당한 수컷이었어요. 노을이고 돌격수 역할입니다. 노을은 다른 개들보다 근육질이었지만 여전히 들개들에 비하면 작아 보였죠. 마지막으로 남매가 나왔습니다. 개비와 새벽이에요. 정찰과 교란을 담당하죠. 두 마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언의 소통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맥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저 작은 녀석들로 100여 마리를 상대한다고요?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덩치로 보나 수로 보나 너무 불리했거든요. 정말 가능할까요? 윤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각 개체의 역할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박서윤 수의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한울의 리더십 지수, 솔라의 감지 능력, 팀워크 점수 모두 최상급입니다. 저는 마지막 안전망을 확보하고 싶었어요. 헬기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원격 사이렌과 연막탄도 준비해주세요. 헤일리, 그러면 안 됩니다. 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먼저 소리내지 않기, 먼저 가까이 가지 않기, 먼저 물지 않기. 이 원칙을 지켜야 해요. 맥스가 허리춤에 총을 어루만지며 혀를 찼습니다. 원칙도 좋지만 위험해지면 어쩔 거예요? 신뢰입니다. 윤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회의와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준비 과정의 질서감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줬어요. 각계의 역할이 명확하고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투입 직전 한울이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느꼈어요. 무거운 집중력이랄까요?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군의 눈빛 같았죠.
출발합니다. 윤 박사가 신호를 보냈어요. 5마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한울이 앞서고 솔라가 측면을 담당하고 개비와 새벽이 좌우를 감싸는 대형이었어요.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죠. 그때 먼지 구름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목에 굵은 흉터가 있는 들개 우두머리였어요. 스카였죠. 낮게 으르렁거리며 발톱으로 땅을 긁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두 무리가 마주 선 순간 현장 전원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치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스카가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뒤따르던 들개 무리도 반원형으로 포위망을 좁혀왔죠. 저는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상황실에서 지켜보던 대원 하나가 말했어요. 공격 징후가 보입니다. 경고음을 송출할까요? 아직 안 됩니다. 윤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죠. 모니터 속 한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울이 아주 천천히 하품을 했어요. 크고 길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하품이었죠. 저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정의 신호입니다. 박서윤 수의사가 설명했어요. 공격이 아니라 무시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위협적이지 않다는 메시지죠. 스카가 주춤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들개 무리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란이 일어나지 않고 정적이 흘렀어요. 맥스가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경고음이라도 울려서. 안 됩니다. 윤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침묵의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비상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놨지만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화면 속 상황이 너무 긴장됐거든요. 스카가 한 발 내딛더니 멈췄어요. 하늘과 눈을 마주친 채로요. 솔라가 옆에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개비와 새벽도 여유롭게 자리를 잡았어요. 노을만 경계 태세를 유지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죠. 믿을 수 없네요. 현장 대장이 중얼거렸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빨과 발톱이 아니라 시선이,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침묵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통제의 다른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가 뒷걸음질을 치려다가 다시 멈췄어요. 한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위협이 아닌 호기심 같은 시선이었죠.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카일 청장이 물었습니다. 서열 확인 과정입니다. 윤 박사가 답했어요. 힘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우위를 정하는 거죠. 저는 버튼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뭔가 다른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폭력이 아닌 절제가, 공격이 아닌 품위가 상황을 이끌고 있었어요. 몇 분이 더 흘렀을까요? 스카가 낮게 울음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들개 무리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의 몸싸움도 없이 말이죠. 상황실에 미세한 탄성이 번졌습니다. 성공했네요.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통제의 방식이 흔들렸거든요. 강함이 큰 이빨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도 5두가 사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드론 화면으로 지켜보니 놀라웠습니다. 노을이 토끼를 몰고 개비와 새벽이 양쪽 길을 막고 솔라가 예상 경로를 차단했어요. 한울은 높은 바위에서 전체 상황을 조망하며 지시했죠. 소음이 거의 없네요. 박서윤 수의사가 감탄했어요. 완벽한 팀워크예요. 사냥이 끝나자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열에 따른 분배가 시작된 거예요. 한울이 먼저 먹고 다른 개들이 차례로 따랐죠.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남김없이 정리했어요. 그때 멀찍이서 지켜보던 어린 들개 몇 마리가 보였습니다. 야위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배가 고픈 게 눈에 보였죠. 저 새끼들 보세요. 현장 대장이 말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은 것 같네요.
그 순간 솔라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남은 고기 한 점을 조용히 내려놓고 뒤로 물러난 거예요. 어린 들개들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건 뭔가요? 배려입니다. 윤 박사가 답했어요. 강자가 약자를 챙기는 거죠. 질서의 시작이에요. 어린 들개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솔라는 위협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새끼가 고기를 물고 달아나자 다른 어린 개들도 용기를 냈죠. 맥스가 초조해했습니다. 지금이 일망타진할 기회 아닙니까?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카일 청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해요. 저는 불안했지만 보여주는 전략이 무리의 긴장을 실제로 낮추는 걸 직접 봤거든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진도 오두가 질서 있게 사냥하고 나누어 먹고 어린 개들을 배려했죠. 점점 더 많은 들개가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보이시나요? 박서윤 수의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공격성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협응 지수는 상승 중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었죠. 약탈만 하던 무리에게 분배와 배려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젊은 들개 둘이 진도 오두의 동선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설프긴 했지만 질서를 배우려 노력했죠. 저것 보세요.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따라하고 있어요. 스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당혹스러워하더니 우왕좌왕했어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거죠. 질서가 전염되고 있네요. 윤 박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통제가 아닌 신뢰라는 단어가 떠올랐죠.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팀의 방식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리 내부에서 다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젊은 들개들이 한울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스카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서윤 수의사가 데이터를 보며 말했어요. 리더십 변화의 징후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스카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어요. 젊은 개들이 자신보다 한울의 지시를 더 따르려 하니까 당황스러워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카일 청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헤일리, 큰일입니다. 살처분 청원이 폭증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요? 이틀 만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주의회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상황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현장 대장이 말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처음부터 살처분이 답이었어요. 맥스도 거들었죠. 시간만 낭비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총기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두 선택지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빠른 통제냐,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냐. 정치적 압박과 현장의 희망 사이에서 말이죠.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일리,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십시오. 박사님, 현실을 봐야죠. 제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여론이 이런데 어떡해. 이 질서는 폭력보다 오래 갑니다. 윤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에요. 화면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계속됐습니다. 어린 들개들이 한울의 하품 신호를 따라 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설프긴 했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보였죠. 박서윤 수의사가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공격성 지수 65% 감소, 내부 폭력 80% 감소입니다. 이런 수치는 처음 봐요. 데이터의 완만한 곡선이 현장의 조용한 변화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카일 청장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헤일리, 최후 통첩입니다. 72시간 더 주겠어요. 그 뒤로는 정말 못 막습니다. 72시간. 3일.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유예 연장에 서명할게요. 현장 대장이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제 책임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서명은 단지 서명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과거를 넘는 작은 달이었죠. 윤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밤 한국팀의 대시보드가 기자 브리핑에 공개됐어요. 통제가 아니라 철학이 지표를 움직인다는 설명이 담백했죠. 화려하지 않지만 현장의 유효한 기술이었어요. 조롱이 존경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실에 긴급 알림이 울렸어요. 열 영상의 미확인 객체 포착. 대원이 외쳤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거대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최상위 포식자의 그림자였죠. 진짜 위험이 시작된 거예요.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열 영상 카메라가 포착한 건 모두가 두려워하던 존재였어요. 황금빛 눈을 가진 산사자 퓨마였죠.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현장 대장이 화면을 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성인 남성 2배는 될 것 같아요. 퓨마는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명확했어요.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리고 있었죠. 무리에서 떨어져 있던 어린 들개였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들개 무리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퓨마의 존재를 감지한 거죠. 어린 개가 몸을 웅크리며 무서워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카가 뒷걸음질을 치려다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하늘 곁으로 다가갔죠. 믿을 수 없어요. 박서윤 수의사가 중얼거렸어요. 적대적이던 스카가. 윤 박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공통의 적 앞에서 연대하는 겁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맥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총기 투입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퓨마는 농담이 아니라고요. 카일 청장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헤일리, 이건 무모해요. 즉시 헬기 호출하십시오. 저는 최후 대응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윤 박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서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외부 화력 호출을 중단했습니다. 합동 방어를 택합니다. 제 책임으로요. 화면 속에서는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늘과 스카가 나란히 서서 퓨마를 마주보고 있었죠. 적이 아니라 동지로서 말이에요. 진도 5두도 방어 포메이션을 갖췄습니다. 거리 간격, 후퇴로 교대 신호가 완벽했어요. 솔라가 어린 개를 중앙으로 밀어넣고 노을과 개비가 양옆을 막았죠. 한국식 방어 전술이네요. 현장 대장이 감탄했어요. 소리 대신 시그널, 혼란 대신 층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두려움이 여전했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계산이 아니라 결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팀의 방식에 제 이름을 얹었어요. 퓨마가 움직였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더니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어요. 엄청난 속도였죠. 시작됐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늘과 스카가 동시에 각을 틀며 퓨마를 유인했어요. 정면 충돌을 피하고 측면으로 빼는 전술이었죠. 그 틈에 노을과 개비가 다른 방향에서 파고들었습니다. 상황실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모니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긴장했죠. 카메라마저 정적 위에 심장 소리만 남긴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제가 중얼거렸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퓨마의 발톱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개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피해갔어요. 하늘이 정면에서 주의를 끌면 스카가 측면에서 견제했죠. 10분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퓨마는 점점 지쳐갔어요. 혼자서 여러 마리를 상대하기엔 무리였거든요. 물러나고 있어요. 박서윤 수의사가 외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퓨마가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절벽 위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있었어요. 노을이 다리를 절고 있었고 스카의 옛 흉터 위로 선혈이 흘렀죠. 그래도 어린 개는 무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켜낸 거예요.
해냈네요. 윤 박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오전 주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일 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살처분을 철회합니다. 대신 한국식 행동학 모델을 적용한 공동체 관리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맥스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현장 봉사자 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총을 들었다면 오늘은 장례였을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폭력으로 해결했다면 많은 생명이 희생됐을 거예요. 하지만 철학과 인내로 모든 걸 구해낸 거죠. 프로그램 명칭은 K-리더십 캐나인 모델로 정해졌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기술, 사람을 먼저 보는 훈육 철학, 데이터와 현장을 잇는 시스템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상황일지를 덮으며 기록했습니다. 강함은 큰 이빨이 아니라 약자를 가운데 세우는 질서였다. 동생의 상처를 떠올리던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편견의 자리는 존경으로 채워지고 경계의 자리는 연대로 바뀌었죠. 윤 박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우리 방식을 바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윤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박서윤 수의사가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공격성 지수 90% 감소, 협응 지수 300% 상승입니다. 기적 같은 수치예요. 몇 달 후 리오베르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들개 무리는 안정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식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됐죠. 마지막 날 아침 한울이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먼지 자욱한 분지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말이에요. 큰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이 아니라 약자를 품고 함께 서는 용기였어요. 화면에 짧은 자막이 떴습니다. 우리는 오늘 총 대신 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미국 사막에서 보여준 기적,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운 소중한 교훈을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진돗개 5마리가 미국 사막에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총과 폭력이 아닌 철학과 질서로 세상을 바꾼 우리의 자랑스러운 실화였어요.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우리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을 보셨죠? 이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한국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